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 28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7번. 2017년도에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그럼 한 8년을 보유했네요.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2007년도 사가지고 2015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양도가액을 모르면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하고요. 취득가액을 모른다. 실거래가를. 그럴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매감기 암기하시고요.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매매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거 중요합니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모른다.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순서가 되겠죠. 틀렸고요. 매환감기라고 나왔네. 매감환기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뭘로 할까요? 실거래가가 되겠죠.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공제해주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가격을 실거래가를 알 수 없어가지고 매매사례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와 건물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공제하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가 되겠죠. 동일성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그러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격을 모르면 추계조사 하잖아요.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매사례가격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렇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합니다. 어떻게?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죠.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이때 이 매매사례가격은요.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격은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을 때는 그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감정가액, 당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일 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환산가액은
취득 가격을 실거래가를 모를 때만 환산 가격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일 때는 환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은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산가액은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만 적용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문을 막 꽈놨죠?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에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에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구하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인데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매감기가 되겠고 취득가액도 모르니까 매감한기가 되겠죠. 그런데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 가격은 없네요. 취득 당시는 매매 사례 가격도 없고 감정 가격도 없고 기준 시가가 1억입니다. 1억이고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은 3억이고 감정 가격은 없고요. 기준 시가가 2억입니다. 감정 가격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1억 4천이고 양도 비용은 2천이니까 자본적 지출 등 해서 1억 6천이네요. 1억 6천. 자, 이때 양도 차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3억이 됩니다. 양도가액은 3억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취득가액을 빼게 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 가격이니까 취득가액도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게 되면 환산해야 되겠죠. 환산하게 되면 취득가액 환산하겠습니다. 취득가액 환산은 기준시가로 환산하니까 매매 사례 가격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5천이 되겠네요. 그죠? 기준시가로 환산하니까. 그러면 필요경비는 얼마가 될까요? 필요경비는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니까 300만 원인가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요? 1억 5,300만 원이 되겠네요. 1억 5,300만 원이고.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1억 5,300이고 자본적 지출 등 합계가 1억 6천인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했을 때 취득가격이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커요. 이렇게 클 때는 그냥 자본적 지출로 계산합니다. 1억 6천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1억 6천. 여러분 거기 그러면 양도 차익이 1억 4천이 되겠는데요.
거기 여러분 저 해설에 3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1억이죠. 1억.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1억에 3%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얘기 적습니다.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법 외외 규정인데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양도차익은 정답은 1억 4천 1번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는 나온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나오는데 이렇게 특수한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2015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정했습니다. 부담부정이라고 하는 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갚는 조건으로 하는 게 부담부정인데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건물의 취득가격은 얼마일까? 취득 당시 실거래가는 8천, 기준시가는 5천, 증여일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5억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빚지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인데 실질적인 빚은 1억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자, 부담부증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부증의 양도가액. 부담부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부담부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자산가액 양도 당시 공식 암기할 필요 없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 당시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 가액분의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자산가액이 얼마였나요? 5억이었죠. 5억. 5억 원을 증여했는데 그러면 증여 당시 자산가액도 5억입니다. 채무액은 1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은 1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부담부 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취득 당시 자산가액 취득 당시 자산가액 곱하기 똑같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였나요? 8천인가요? 그쵸? 8천. 8천만 원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 5억분의 채무인은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1600인가요? 그렇습니다. 1600. 그러면 양도가액은 1억이고요. 취득가액은 1600이고 필요경비 없지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8400인데 정답 5번으로 해주시기입니다. 5번이 8천만 원인데 5번을 8천 고쳐주세요. 400만 원으로 고쳐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8천만 원 나왔는데요. 8,4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1번 문제 되겠는데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격에 의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비용 빼면 양도차익이잖아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따른 증빙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아닌 것 1번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비용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3번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뭐 이용 편의는 뭡니까? 뭐 유리창을 끼워서 갈아 끼웠다. 도배 비용이 들어갔다. 또 도색 비용이 들어갔다. 장판을 깔았다. 뭐 이런 것들은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과 그 지출한 연도와 각 사업연도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여러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금, 증권거래세, 채권 매각 차손은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등기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이 있죠. 틀린 건데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미등기 재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 혜택이 있지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도 해당이 있는데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틀렸죠? 2년 6개월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해 줍니다. 3번 틀렸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그렇죠?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합니다. 토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그러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4%를 기본으로 공제해 주죠. 5번 보유기간이 12년 등기된 상가건물 30%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